자, 이번에는 미적분 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미적분 같은 경우는 28번, 29번, 30번 세 문제를 볼 거고, 세 문제가 다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냐면, 이번에 미적분이 막 엄청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진 않았는데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28번의 경우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프를 그냥 그리면서 시작하는 게 나은데, 그래프를 봐주면 이게 이제 y는 2에 2x가 있고요. 28번 써야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가 있냐면 y는 2에 2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제 바로 얘기를 할 건데, 여기에 y는 t라는 직선이 하나 나오고요. y는 t라는 직선이 나오고, 이때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뭘 정의를 할 거냐면, 요 점이 이제 P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에는. 그 다음에 여기 Q라고 나와 있는데, 각각의 X좌표를 그냥 여기를 X1T, 얘를 X2T라고 할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봐주면, 얘가 이 상태에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리를 할 건데, 뭘 할 거냐면, 이번에는 여기를 H1X라고 잡아주고, 이거를 H2X라고 잡아줄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관계가 파악이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H1X랑 X1T 같은 경우는 서로 지금 뭐가 되냐면 서로가 서로의 역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거 이따가 표기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가지 다 쓸 건데, 이거를 H1의 인버스 1로 일단 T로 써놓을 거고, 얘도 H2의 인버스 1로 써놓을게요. T라고.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따가 치환할 때 한 번 더 이 표기를 좀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FT랑 GT라고 나오는 게 뭐냐면, FT 같은 경우는 요 X가 X1T일 때, 이때 H2랑 만나는 점.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표기를 해주면 좀 복잡하긴 한데, 여기가 이제 GT가 일단 되고요. 얘는, GT는 H2에 H1의 인버스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여기서 이제 gx를 구해줄 건데, 얘가 fx고요. gx를 구해볼 건데, 여기 이제 gx가 뭐로 나오냐면, gx는, gt는 h1에 t에다가, h1에다가 h2의 인버스 t를 대입한 거. 이렇게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에서 구할 게 뭐였냐라고 하면은 이런 게 나와요. 얘는 리미트 t가 1로 갈 때 t-1분의 9의 f'-t 마이너스 6의 4의 g't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우선은 우리가 이제 f't랑 g't를 구해보긴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구해줄 건데, 자, ft 같은 경우 정리해서 다시 쓰면 얘가 이렇게 나오죠. ft 같은 경우는 h2에 h1의 인버스 t가 될 거고, 그러면 f't는 뭐가 되냐면, 얘가 h1의 인버스, h2의 인버스 h1의 인버스 t에다가 곱하기, 얘가 이제 안에 거 미분해주면 역함수의 미분이니까 h1의 프라임에다가 h1의 인버스 t가 나오죠. 그래서 표기가 복잡한데 이걸 정리해주면 어떻게 나오냐면, h1의 프라임분의 h2의 프라임하고, 이때 이제 x의 값의 위치에 들어갈 게 h1의 마이너스 1의 t가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f't를 구했죠. 그러면 g't도 구하기 쉬운데, 왜냐하면 g't 같은 경우 gt가 정의상 h1에 h2의 인버스 t였으니까, 그러면 g't는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식의 형태가 정확히 역수라기보다는 함수가 이제 이 역수 형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h2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h2'분의 h1의 프라임에다가 h2의 인버스 t가 돼요. 그럼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제 h1의 프라임하고 h2의 프라임도 구해주면 좀 문제 풀기 편할 거니까 먼저 구해주면, h1의 프라임 x는 뭐가 되냐면 2에 2x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h2의 x는 프라임 x는 2의 2x가 되죠. 그래서 f 프라임 t를 정리해주면 뭐가 되냐면 얘가 2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x 분의 2가 되고요. 여기가 x가 아니고 저게 되죠. 얘가 h1의 인버스 t가 되죠. 근데 제가 이제 x로 쓰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사실 생각해보면 얘가 x1 t로 바꿔주는 게 좀 더 문제 풀 때 편할 건데 그 얘기 이따가 좀 합시다.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역수 취하는 형태니까 1 더하기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3의 h2의 인버스 t가 되죠. 그럼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이 사실은 문제예요.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고, 왜냐면 여기까지는 이제 정리하기 쉬운데,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우리가 얘를 봅시다. 자, t가 1에 가까워지는 극한을 보고 있죠. t가 1에 가는 극한. 그럼 t가 1에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공통적으로 x1t랑 x2t가 둘 다 뭐로 가냐면 둘 다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극한을 좀 나눠볼 건데 얘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렇게 해봅시다. 자, 얘를 리미트 t가 1로 갈 때 t-1분의 9의 f'-t 마이너스. 자, 여기서 이제 얘가 0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어떻게 돼요? 0에 가까워지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1이 되죠. 1이 되면서 잠시만요. 얘가 0에 가까워지면서 뭘 잘못 쓴 것 같은데 3분의 2가 되죠. 그죠? 3분의 2. 3분의 2가 되니까 그럼 얘가 3분의 2에서 9 곱해주면 6 나오니까 얘가 이제 6을 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리미트 t가 1로 갈 때 t-1분의 4g't에다가 마이너스 6을 해주면 이제 식이 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마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식을 정리해보면 얘가 리미트 자, t가 1로 갈 때 그럼 x가 아까 얘기했지만 어디로 가냐면 x는 0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x가 0으로 가고 있고요. 그때 이제 t는 뭐가 되냐면 t가 얘가 인버스 취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t를 우리가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ht를 x라고 잡아주면 되니까 그러면은 t는 뭐가 되냐면 h1에다가 이제 인버스 해주면 되겠죠. 아니죠.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또 x가 h1의 인버스 t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그래서 t가 h1의 x가 되면 되죠. 그럼 이렇게 해주면 얘가 되는데 그러면 정리해주면 얘가 2의 2x 플러스 마이너스 미분한 게 아니죠. 저기 있는 식이죠. 2의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얘가 미분해 준 거. 근데 미분해 준 건데 지금 g'(t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t 자리에 지금 뭘 대입했냐면 h1x를 대입했죠. 그럼 h1x를 대입했으니까 그냥 이게 이제 h1x가 되면서 그냥 x로 바뀌죠. 그러면은 2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3x분의 2가 나오고요. 난 마이너스 얘도 이제 비슷하게 치환해주면 나 마이너스 6이 나오죠. 치환해주면 x가 0으로 갈 때 이번에는 2의 2x 마이너스 1분의 여기다 이제 9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곱해주면은 4에다가 1 플러스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해주면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보자 2의 마이너스 x에다가 2의 3x 마이너스 1에다가 2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x에다가 분의 얘가 지금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x가 나올 건데 이걸 이제 정리해주면
여기가 이제 얘가 2x가 되고요. 얘가 2의 3x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정리가 되고, 다음 마이너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여기는 비슷하게 정리해주면 얘가 지금 2에다가 2의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나오고, 얘가 지금 2의 x 마이너스 1 2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 그럼 얘가 이제 정리를 좀 해주면 2의 x 마이너스 1에다가 2의 2x 플러스 2의 x 플러스 1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x에다 0 대입해주면 되죠. x에다 0 대입해주면 이렇게 이제 지워지고, 얘가 2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가 지워지고, 이게 이제 2랑 2랑 지워질 거고, 3이 나오니까 답이 5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건 좀 계산이 복잡한 문제였어요. 계산이 복잡했고, 만약에 계산이 잘 따라갈 수 있었으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뭐 지장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에 29번을 보죠. 이제 9번을 봐주면 이번에는 이제 급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급수. 모든 항이 정수인 등차수열 AN. 모든 항이 정수인 등차수열 AN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BN이 있어요. BN이 있을 때 이제 조건을 두 가지를 만족하는데, 처음에 가조건은 A1은 B1이고 A4는 B2고, 그 다음에 나조건은 어떤 자연수 K에 대하여 뭐가 성립하냐면 A의 K가 B3가 성립할 때 우리가 이제 뭘 볼 거냐면,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수렴할 때 이때 새로운 급수인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의 코사인의 an 파이의 절대값의 최소값을 n이라고 할 때, 이때 이제 10 곱하기 m을 구해보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bn이 수렴하고 있으니까 bn의 공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될 건데, 정확히는 지금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bn에 대해서 공비 r이 0에서 1 사이인 건 이제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가조건을 좀 훑어볼 건데요. 가조건을 가지고 어떤 게 나오냐면, 얘가 A1의 그러니까 A의 첫 장을 그냥 A라고 쓰고 B의 첫 장을 B라고 써주면 A랑 B랑 같다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각각 이제 공차를 D, 공비를 R로 써주면 얘가 A 플러스 3D가 BR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서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뭐가 성립하냐면, A의 K가 B의 3이나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A 플러스 K-1D가 BR 제곱이 성립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염두할 게 있어요. 뭐냐면, B 같은 경우는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항이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작아지고 있죠. 그래야만 얘가 수렴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얘기는 A랑 A 플러스 3D, A 플러스 K-1D로 가는 과정에서 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고 얘가 양수란 얘기니까 D가 음수인 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일단 D가 음수예요. D가 음수고, 마지막으로 A 더하기 K-1D까지는 양수여야겠죠. 그러면 우리 저 세 항이 지금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등비중항을 써주면 문제를 풀기 편하겠죠. 그래서 등비중항을 써볼 건데, 그러면 A에 A 플러스 K-1D 해준 게 얘가 이제 A 플러스 3D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럼 정리해주면 a제곱은 양변에 소거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k-1의 ad가 나올 거고 여기서는 6ad가 나올 건데 이항해주면 그럼 얘가 결국은 k-1a a만 쓸게요. 왜냐면 d는 소거될 거니까 약분돼서. 그리고 얘가 지금 9d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해요. 그러면 자 저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k-1이 아니라 k-7이죠. k의 값의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4보단 클 거예요. 그래야지 더 작아질 거니까. 더 작아질 건데 그러면 이때 아무 값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요게 음수가 되는 값을 맞춰줘야겠죠. 그럼 얘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k의 값은 4보다 크면서 7보다 작아야 되니까 1번 케이스로 k가 가능한 값이 얼마가 되냐면 k는 5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케이스로 가능한 게 k가 6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값들은 가능하지가 않겠죠. 그럼 k가 5면은 얘가 이제 대입해주면은 d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9분의 2a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k가 6이면 어떻게 나오냐면 d가 마이너스 9분의 1a가 되죠.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an이랑 bn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an 구해주면 an 같은 경우는 첫 항이 지금 얼마냐면 얘가 지금 a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뭐가 되냐면 9분의 2a 빼버리니까 얼마가 되죠? 얘가 9분의 7a가 되죠. 이렇게 되고 우리한테 사실 필요한 항은 네 번째 항이죠. 네 번째 항 봐주면 얘가 이제 9분의 7a 그 다음에 9분의 5a 갔다가 이제 그 다음 9분의 3a 갈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에서 9분의 1a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어차피 3분의 1a일 거니까 그럼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이 나오죠. 그래서 bn 같은 경우는 a 3분의 1a 9분의 1a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립할 거고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얘가 그러면 bn의 코사인 an 파이를 이제 구해가지고 저 수열 자체를 구한 다음에 저 값이 이제 어떻게 될지를 봐줄 건데요. 우리는 어차피 얘 최소값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서 이제 구해주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bn의 코사인의 an 파이 이 수열인데 얘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일단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로 봐줄 게 뭐냐면 a가 일단은 확실한 건 9의 배수여야겠죠. 왜냐면은 모든 항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a가 9일 때부터 생각해 볼게요. a가 9. 9면은 9, 7, 5, 3, 1 하면서 이제 계속 홀수가 나오고 이제 음수일 때도 어쨌든 절대값 취해주면 홀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코사인은 얼마가 되냐면 얘 마이너스 1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떨 수 있냐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쭉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아니면 어떨 수 있냐면 얘가 이번엔 18일 수 있겠죠. a가 18. 그러면은 a가 18이면 짝수죠. 그러면은 첫 항이 18,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3분의 1이니까 6, 그 다음에 2 그렇게 이제 쭉 나오죠. 그 다음 볼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그 다음 봐주면 어차피 공비는 변하지 않아요. 공비 안 변할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급수를 구할 때 어차피 분모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분자가 변하죠. 분자가 근데 어때요? 점점 커지고 있죠.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만 이제 우리가 봐주면 될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급수를 구해주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의 코사인 an의 파이를 구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얘가 1-3분의 1분의 9가 될 거니까 2분의 27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값이 더 커지겠죠. 2배만큼 딱. 왜냐면 얘가 어차피 우리 절대값 취해줄 거니까 부호는 상관없게 되죠. 그럼 딱 2배 커지겠죠. 그럼 얘가 27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최소값이 2분의 27인 거죠. 그 다음 계속 2배 증가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때를 볼게요. 이때를 봐주면 an이 얼마가 나오냐면 an이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a 그 다음에 9분의 8a 그 다음에 9분의 7a 그 다음 우리한테 이제 수열로서 등장하는 게 9분의 6a가 등장할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3분의 2가 되죠. 3분의 2a가 되고 그 다음에 9분의
5a 그리고 이거의 제곱인 9분의 그러니까 3분의 2의 제곱인 9분의 4a가 나오죠.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bn 같은 경우는 정리해보면 bn이 a 그 다음에 3분의 2a 그 다음에 9분의 4a가 나오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bn 저 수열을 구해주면 bn의 코사인 an 파이를 구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얘도 어차피 an이 9의 배수일 거예요. 그럼 9의 배수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9, 8, 7, 6, 5, 4, 3, 2, 1 그렇게 나오니까 코사인 an 파이가 계속 부호가 바뀌죠. an 파이가 부호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공비가 마이너스 1 곱하기 해서 3분의 2 해주니까 공비가 항상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도 a가 가장 작을 때가 최소가 될 거니까 우리가 이제 9일 때만 봐주면 되죠. 그럼 얘는 수열이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이제 얘가 6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얘도 똑같이 이제 급수를 구해주면 얘가 1 플러스 3분의 2분의 9가 나오니까 얘는 5분의 27이 나오죠. 그럼 이게 최소가 되겠죠. 얘보다 더 작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해주면 답이 54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등비수열이랑 등차수열의 조건을 잘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정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K의 값을 결정을 해줬으면은 문제가 깔끔하게 풀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번을 한번 봐봅시다. 제가 이제 기하 같은 경우는 선택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녹화는 따로 안 했고, 기하도 풀어봤을 때 난이도가 평이하고 좀 쉬운 편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그렇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30번을 봅시다. 30번. 자, 얘는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가 나오죠. 5차항의 1인 3차함수 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gx를 어떻게 정했냐면 gx는 세제곱근 x의 fx의 제곱 한 거. 근데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요. 그리고 x는 7분의 19랑 x는 3에서 극값이 간대요. 그때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f의 5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문제가 이제 왜 30번이냐? 생각보다 이제 단순해 보이는데 이게 왜 30번이 되냐면 gx를 미분해주면 xfx가 분모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xfx가 0이 되는 상태, 그러니까 그런 값들이 나왔을 때 걔가 미분 가능하도록 분자가 무언가를 맞춰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얘가 지금 30번으로 배치가 된 거고, 근데 그런 거를 좀 고려해 보면은 사실 30번 치고는 되게 쉬운 편이에요. 문제가 되게 자명하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얘 미분해주고요. 미분했을 때 7분의 19랑 3에서 0 되는 거 찾아주면 되고, x가 이제 아마 0일 때가 문제가 되겠죠. x가 0일 때 적당히 우리가 이제 값을 좀 잡아줄 수만 있다면 이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게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g'x를 구해보면은 얘는 얘가 이제 3분의 1 내려오면서 3의 세제곱근 루트 x의 fx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거 분해.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분자를 미분해줘야겠죠. 아니, 분자가 아니라 이 안에 걸 미분해줘야겠죠. 그럼 안에 걸 미분해주면 fx의 제곱 더하기 2x의 fx f'x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g'x가 x가 0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한다는 사실, 왜냐면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제 극한을 한번 취해주죠.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3에 이렇게 이제 나오죠. 세제곱근 x fx의 제곱의 제곱분의 fx 묶어줄 수 있죠. 한번 fx 묶어주면
fx 더하기 2x의 f'x 이렇게 이제 나올 건데, 그러면 얘가 지금 존재하는 거죠.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존재해야만 하죠. 그럼 어때요? 요 식이 x는 0을 인수로 갖든가 아니면 이 식이 x는 0을 인수로 가지면 되는데, 결국 그러면은 어떠한 논리를 펼치든 간에 f의 0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가 0 된다고 치면 그냥 f0이 0 나오죠. 뒤에가 0 되면 어때요? 0일 때 0이죠. 그럼 얘도 0일 때 0이어야겠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미분 가능성 때문에 f0이 0이 나오고, 그러면 fx의 형태가 나오죠. fx의 형태는 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ax 플러스,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과연 추가적으로 더 근에 가져도 괜찮은가 생각해 봐야겠죠.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얘가 정리해주면 fx를 인수로 지금 이제 가지고 있잖아, 이 안에서. 그러면 제곱의 제곱이니까 4제곱 나오고 세제곱 꺼내주면 3분의 4제곱 나오죠. 그럼 fx가 적어도 이제 분모에 3분의 1제곱은 들어가죠. 그런데 얘가 fx가 될 수는 없죠. f'x가 0은 아니니까.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부분이 근에 더 이상 가지면 안 될 거예요.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할 거예요. 그래야만 주어진 문제가 이제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풀리도록 하겠죠. 사실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굳이 조건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추가적인 문제 조건이 나오죠. x가 언제? 7분의 19랑 x가 3에서 그 값을 갖는다는 조건. 저게 나오니까. 그럼 우리가 어차피 미분했잖아요. 미분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분자가 인수로 묶이는지도 봤죠. 그럼 봤으면은 분자가 인수로 묶이는 걸 봤으니까 이제 나머지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얘가 7분의 19랑 3에서 0이 되는 걸 보이기만 하면 되겠죠. 왜냐면, 자, 이제 식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해주면 fx 곱하기 이제 fx 더하기 2x f'x 에다가 fx가 나올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0의 근을 찾을 건데 이거는 0의 근 중에서 얘가 이제 더 이상 근이 없는 거죠. 실근은 x는 0뿐이죠. 그럼 앞에 거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걸 풀기 위해서 이제 fx를 정리해서 이제 미분해 줄 건데, 그러면 얘가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가 나오죠. 그래서 f'x를 구해주면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걸 대입해주면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6x제곱이니까 7x 세제곱 더하기 2ax면은 5ax 제곱 더하기 얘가 3bx는 0. 이거의 근이 뭐가 나올 거냐면 7분의 19랑 3이 나와야겠죠. 추가로 x가 0인 거 빼고. 그러면은 근각의 수학계 바로 써줄 수 있죠. 근각의 수학계 써주면 x 이제 항상 인수를 묶어서 빼낸다고 치면은 그럼 뭐가 나오냐면 7분의 19 플러스,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 자, 마이너스 7분의 5a가 두 근의 합이니까 7분의 19 플러스 3이 나오죠. 그럼 얘가 7분의 50이 될 거고, 50이 아니고 7분의 40이 될 거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8이 나오죠. 그리고 7분의 3b가 얘가 7분의 19 곱하기 3이니까 b가 19가 되죠.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 수는 있어요. 뭘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얘가 진짜로 허근에 갔는지. 그럼 판별식 구해주면은 얘가 이제 4분의 d 해주면은 16 빼기 19 나오니까 음수 나오죠. 그럼 얘는 허근 가는 게 맞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fx를 다 구한 거죠. fx를 구했고,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9를 구하고 싶었었던 거죠. 여기다가 얼마? 5 대입한 거. 그래서 f5를 대입해주면 5 곱하기 25에서 44, 4. 네, 깔끔하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20이 나오죠.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미분 가능성에 대한 거, 그리고 그 값에 대한 것만 알고 있었으면은
계산이 좀 복잡했을 뿐 그렇게 이제 문제가 어렵진 않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개인적인 총평을 내리자면 저는 오히려 좀 이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미적분이 확통보다는 좀 더 쉬웠다. 그러니까 뭐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랬다고 이제 보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이제 확통에서는 얘기했지만 확통에서는 오히려 육모보다 이제 구모나 수능이 확통 자체만 놓고 보면 통계가 붙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적분 같은 경우는 30분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육모는 뭐 가볍게 우리가 이제 30번이 이 정도 나왔다, 우리가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봤다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실제 수능이나 아니면 이제 9월 모평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